안녕하세요. 스토리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준비하는데 힘을 얻는답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기준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는 그냥 서울에서 흔히 보는 맞벌이 부부였어요. 저는 마포 쪽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했고 남편은 여의도 근처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늘 입에 달고 살았죠. 임신 확인하던 날 저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겁이 났어요. 처음이잖아요. 몸이 어떻게 변할지, 내가 버틸 수 있을지. 근데 남편은 휴대폰을 두드리더니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산후조리원 꼭 가야 돼? 그게 뭐냐면 질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표정이었어요.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었거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나 도움 좀 받고 싶어.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요. 그럼 우리 엄마 오면 되지. 돈도 아끼고. 엄마가 더 잘해.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한 번 식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너무 다정했죠. 우리 며느리 조리원은 돈 낭비야. 내가 갈게. 저는 네 하고 웃었는데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졌어요. 며칠 뒤부터 시어머니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조리 잘하는 법 같은 거. 근데 다 명령문이더라고요. 커튼 받고. 친정은 오지 말라 해. 문단속 잘해. 남편은 그걸 받아서 엄마가 하라면 하자가 됐고요. 저는 최대한 좋게 좋게 말했죠. 우리 둘이 결정하자. 근데 남편은 이미 결정을 끝낸 사람처럼 말했어요. 엄마가 와서 해주신대. 너는 쉬기만 해. 쉬기만 해. 그 말이 이상하게 무섭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이 집에서 결정권이 제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느낌.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돈 얘기가 더 노골적이 됐어요. 남편이 조리원 비용 캡처해놓고는 2주가 이 정도면 우리 월급에 너무 큰데? 그러면서 대안처럼 꺼낸 게 시어머니였죠. 저는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다른 산모들이 조리원 이야기하는 걸 듣는데 웃음이 안 나왔어요. 다들 회복 얘기를 하는데 저는 허락을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집에 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집 구석구석을 보면서 말했어요. 여긴 이렇게, 저긴 저렇게. 내가 다 해줄게. 제가 감사한데 제가 원하는 방식도 하려니까. 시어머니가 웃으며 끊더라고요. 애 낳으면 그런 말 못해. 몸부터 챙겨. 말이 부드러운데 내용은 완전 통제예요. 출산하고 퇴원하자마자 집은 우리 집이 아니었어요. 커튼은 다 쳐져 있고 냉장고는 시어머니가 사온 반찬으로 꽉 차 있고 동선까지 바뀌어 있었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제가 몰라요. 제가 살던 집인데. 제가 아기 수유하려고 앉아 있으면 시어머니가 옆에서 계속 말해요. 그렇게 들면 애 못 꺾여. 그 젖병은 내가 씻을게. 너는 앉아. 남편은 그걸 옆에서 엄마 말이 맞지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밤에 힘들어서 나 너무 지친다 하니까 남편이 한숨 쉬면서 엄마도 고생하시잖아. 너 좀 참아. 참아. 그 한마디가 진짜 사람을 말라가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만든 규칙이 생겼어요. 친정 연락 줄여. 밖에 나가면 안 돼. 조리 중에는 내가 결정하면 안 돼. 마지막은 직접 말은 안 했는데 분위기가 딱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휴대폰을 충전해준다며 가져가더니 친정엄마랑 주고받던 대화 일부가 묘하게 끊겨 있더라고요. 제가 왜 중간이 없지? 싶어서 남편한테 말하니까 남편이 딱 그러더라고요. 너 요즘 기억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게 뭐냐면 그 말이 제일 무서워요. 내가 느끼는 불편, 내가 본 사실을 너 탓으로 돌리는 거.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감정으로 싸우면 제가 져요. 정리해야 해요. 증거를. 저는 메모를 시작했어요. 날짜, 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집안에 작은 녹음기를 하나 놨어요. 아기 울음 때문에 수유 기록용이라고 둘러댔죠. 시어머니가 하는 말들, 남편이 저를 몰아붙이는 말들. 저는 그걸 들으면서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권력이에요. 그리고 저는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핑계로 집을 나가서 동네 주민센터 근처에 있는 가족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서울에 이런 거 생각보다 많거든요.
전화로도 상담 연결이 되고요. 상담사가 묻더라고요. 지금 산모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아이랑 저 안전하게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이혼이든 별거든 정리하고 싶어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감정 싸움 말고 절차로 가세요. 기록이 있으면 훨씬 쉬워요. 그 말이 제 숨통을 틔워줬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딱 알아챘어요. 제가 달라졌거든요. 더 이상 눈치만 보지 않았어요. 어디 다녀왔니? 검진이요. 왜 이렇게 늦어? 진료가 밀렸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말했어요. 너 요즘 말이 많아졌다.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말이 많아졌다가 아니라 내 말이 생겼다겠죠. 그날 밤 남편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엄마 힘들게 하지 마. 그냥 엄마랑 같이 있어.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결심했어요. 이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팀이구나. 그리고 저는 다음 날부터 탈출 일정을 짰어요. 조용히. 아주 현실적으로. 첫 번째로 한 건 사람 확보였어요. 친정엄마에게 다 말하지는 못했어요. 겁낼까봐. 대신 핵심만요. 엄마, 나 집 분위기 너무 힘들어. 나랑 아기 좀 데려와 줘. 내가 날짜 잡을게. 엄마는 말이 없었어요. 한참 있다가 딱 한마디 했어요. 알았어. 내가 말하면 내가 움직일게. 그 한마디가 제 편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는 돈이었어요. 제가 모아둔 비상금을 제 명의 통장으로 옮겼고 카드 사용 내역을 캡처해뒀어요. 셋째는 아기 준비였죠. 기저귀, 분유, 여벌 옷, 서류. 출생증명서 발급 관련도 확인해뒀어요. 서울은 구청정부 24로 처리할 것들 많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렸어요. 휴대폰 뺏겨도 남게. 시어머니는 제가 뭔가 준비하는 걸 감으로 알아챘는지 집안 규칙을 더 강화했어요. 너 혼자 외출하지 마. 아기 데리고 밖에 나갈 생각하지 마. 남편도 그걸 따라했죠. 여보, 엄마가 걱정하잖아. 저는 이제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알겠어. 응. 이렇게만 했어요. 상대는 제가 흔들려야 유리하거든요. 대신 저는 무언의 기록을 쌓았어요. 시어머니가 아기 관련 결정을 다 가져가는 장면, 남편이 제 휴대폰을 만지는 장면, 제가 외출을 제한당하는 상황. 그걸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산모의 자율권 제한. 이 말이 나중에 정말 큰 무기가 되더라고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아기 예방접종 일정 때문에 보건소에 전화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전화기를 탁 뺏어가더니 말했어요. 내가 할게. 너는 몰라.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또박또박 말했어요. 어머니, 제 아이고 제가 엄마예요.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처음으로 딱 굳더라고요. 너 지금 대들어? 그 말에 남편이 바로 끼어들었어요. 여보, 엄마한테 왜 그래? 이게요, 진짜 희한한데 세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제가 제일 외로운 기분이 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녹음기만 확인했어요.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토요일 오전. 우리 집 앞. 그리고 토요일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토요일 아침 시어머니가 갑자기 외출을 선언했어요. 장 받아 올게. 남편도 나도 같이 그러더니 같이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좋은 기회인데 동시에 함정 같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의심은 의심이고 계획은 실행이에요. 저는 아기를 카시트에 태울 준비를 했고 기저귀 가방을 맸어요. 현관 앞에서 신발 신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상하게 소리도 크게 들려요. 신발끈 매는 소리까지. 그리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띵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철렁. 남편이 돌아온 건가? 시어머니가? 근데 문이 열리자 나온 건 친정엄마였어요. 진짜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엄마는 제 손을 딱 잡고 말했어요. 말하지 마. 지금은 움직이자.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한지 아세요?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엄마가 단호했어요. 엘리베이터는 기록 남아.
맞아요. 아파트 CCTV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는 다 찍혀요. 계단도 찍히긴 하는데 동선이 훨씬 덜 노출되죠. 1층 내려가는 동안 아기가 깰까봐 숨도 조심했어요. 아기가 조용히 잠든 게 그날의 유일한 행운이었어요.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카시트 보고 묻더라고요. 어디로 갈까요? 엄마가 주소를 말했고 저는 뒤돌아 아파트를 봤어요. 현관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 뛰어나오는 것 같았는데 제가 눈을 한번 깜빡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본 것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 확실한 건 하나예요. 나는 지금 나가고 있다.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절차를 밟았어요. 상담센터에서 알려준 대로요. 첫째, 산후조리 지원과 관계없이 산모 상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병원에 연락해서 진료 예약을 했고요. 둘째, 남편에게는 문자로만 남겼어요. 감정 섞인 통화는 금물. 아기와 저는 친정에 있습니다. 현재 산후 회복과 양육 환경 때문에 별거가 필요합니다. 연락은 문자로만 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날 밤 시어머니 전화가 수십 통 왔는데 저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그 기록을 캡처했죠. 이게 나중에 압박의 증거가 돼요. 남편은 처음엔 무슨 짓이냐로 시작하더니 곧바로 돌아와라로 바뀌었어요. 저는 답장을 한 줄로 끝냈어요. 제3자 어머니 개입 없는 대화만 가능합니다. 그 문장 하나가 판을 바꿔요.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문 앞에서 잠깐만 이야기하자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문을 안 열었어요. 엄마가 문 뒤에서 조용히 말했죠. 지금 열면 다시 끌려가. 맞아요. 다시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세웠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 사이에서 빠질 것. 양육과 산후 회복 결정권을 내가 갖는 것. 재발 시 즉시 별거 조정 신청. 그 기준을 문자로 남편에게 보냈어요. 남편은 처음엔 비웃더니 녹음 일부를 제가 텍스트로 옮겨 보내자 말이 바뀌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했어? 이게 뭐냐면 남편은 내가 느끼는 고통에는 관심 없고 증거가 나타나야 현실을 봐요. 저는 그걸 이용하기로 했어요. 저는 가정법원 조정 절차를 알아봤어요. 이혼이 목적이 아니라 정리가 목적이었거든요. 양육 면접 교섭, 별거 기간 생활비. 서울은 이런 상담이 연결되는 창구가 많아요. 저는 상담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엄마 냉장고에 붙였어요. 산후 진단서 진료 기록, 문자 통화 캡처, 녹음 파일 백업, 가계부 카드 내역, 양육 환경 누가 돌보는지 기록.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딱 말했어요. 법적으로 정리할 거야. 싸우자는 게 아니라 기준 세우자는 거야. 그날부터 남편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사람이 현실이 되면 변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며느리가 애를 빼앗아갔다는 식으로 친척들에게 말리기 시작한 거죠. 전화를 걸어오는 번호가 늘었어요. 모르는 번호. 이모, 고모, 사촌. 저는 다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로 한 줄. 현재 산후 회복 중이며 사실과 다른 유포는 기록합니다. 딱딱하죠? 근데 이게 먹혀요. 감정으로 대응하면 그쪽 프레임에 들어가요. 저는 프레임을 바꿨어요. 가족 싸움이 아니라 권리와 절차로요. 그리고 그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그만해. 우리 문제야.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도 안심 안 했어요. 사람은 말로 변한 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건을 더 명확히 했어요. 조정 전에 저는 남편과 공식 대화를 했어요. 카페에서요. 사람 많은 곳. CCTV 있는 곳. 서울은 이런 게 오히려 안전장치예요. 남편이 말했어요. 조리원 내가 원하면 갈 걸 그랬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과는 받아도 원상복구는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상주하는 건 끝. 내 휴대폰 건드리는 것도 끝. 아기 관련 결정은 내가 한다. 남편이 한숨 쉬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상황에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상황을 제 편으로 만드는 것. 조정 당일.
저는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과장 없이. 감정도 최소화. 그냥 사실만요. 산후 회복 중 외출 통제. 친정 방문 차단. 휴대폰 대화 내용 훼손 의심. 시어머니 상주로 인한 부부 갈등 심화. 남편의 방관 및 동조.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남편분, 앞으로 시어머니 개입을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남편이 그제야 또박또박 말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앞으로 우리 집에 상주하지 않습니다. 방문은 사전 합의 후로 하겠습니다. 그 문장을 공식 기록으로 남겼어요.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뒤집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양육과 생활비도 정리했어요. 제가 원하는 건 거창한 복수가 아니라 내가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였어요.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 저는 딱 한 번만 집에 들렀어요. 제 물건 정리하러. 남편이 함께 왔고 시어머니는 없었어요. 그게 조정 조건이었으니까. 집에 들어서는데 솔직히 마음이 이상했어요. 내가 살던 집인데 낯선 집 같았거든요. 저는 제 물건을 박스에 담으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었어요. 감정은 접고 정리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방을 봤어요. 싱크대 아래. 예전엔 거기만 보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그냥 문을 열고 확인했어요. 청소용품, 재활용 봉투 다 평범했어요. 이상한 건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무서웠던 건 공간이 아니라 관계였구나. 통제가 만들어낸 공포였구나. 시어머니가 연락을 끊지 않았어요. 대신 우회로 오더라고요. 남편에게, 친척에게, 심지어 아기용품을 택배로 보내면서요. 박스 안에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내가 키운 손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속이 울렁했어요. 근데 저는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편지를 사진 찍고 날짜 적고 박스째로 보관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런 내용 계속 오면 합의 위반으로 바로 신청할 거야. 그 말에 남편이 처음으로 차단을 하더라고요. 택배 수령 거부, 연락 차단, 방문 금지. 늦었지만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숨을 조금 쉬었어요. 몇 달이 지나서 저는 드디어 조리원을 내 돈으로 갔어요. 2주짜리 화려한 곳은 아니었어요. 서울 외곽 쪽 접근성 괜찮고 산모 케어 기본 확실한 곳. 그게 제 기준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저는 밤에 푹 잤어요.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 안 하고, 누가 내 선택을 비웃지 않을까 걱정 안 하고, 그냥 사람처럼 쉬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퇴실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원했던 건 호사가 아니었구나. 회복할 권리였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사이다는 그 다음에 왔거든요. 조정합의 이후 남편이 변한 척은 했어요. 근데 습관은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가끔 저한테 엄마가 서운해하셔 같은 말을 툭 던졌어요. 그때 저는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서운한 건 감정이고 개입은 규칙 위반이야. 이 말이요. 한 번 하면 상대가 알아요. 이제 예전처럼 휘두르기 어려워졌구나. 저는 집도 옮겼어요. 같은 동네라도 괜찮았는데 일부러 생활권을 살짝 바꿨어요. 동선이 바뀌면 관계도 바뀌거든요.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왔어요. 아파트 앞까지. 경비실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호자분이 오셨는데. 저는 심장이 쿵 했지만 바로 정신 차렸어요. 저는 경비실에 말했어요. 사전 합의 없는 방문은 받지 않습니다. 돌려보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는데도 저는 끊지 않았어요. 경비 아저씨가 잠깐 머뭇하더니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서울은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단지가 규칙으로 움직이니까.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지금 어머니 오셨어. 합의 위반이야. 남편이 그제야 뛰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보는 표정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돌아가. 제발. 그 순간이요. 저는 속으로 울었어요. 그런데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너 끝까지 그러네. 예전에 저는 그 말에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그날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 끝까지 그럴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아세요?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는 선택을 끝까지 하겠다는 선언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한 줄 썼어요. 나는 엄마가 된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지 않는다. 남편이 제게 처음으로 물었어요. 너 나랑 계속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를 반복하게 만든 구조를 끊을 의지가 있어야 해요. 가능해. 근데 조건은 하나야. 내가 내 가족을 통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사랑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경계로 해결되는 문제라는 걸. 우리는 부부 상담을 시작했어요. 서울엔 직장인 부부 대상 야간 상담도 많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엔 어색해했는데 상담사 앞에서 결국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엄마 눈치 보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도 감상에 젖지 않았어요. 대신 확인했죠. 그럼 이제 습관을 바꿔. 상담사는 우리에게 과제를 줬어요. 의사결정은 부부만. 제3자 의견은 참고만. 갈등은 문자로 정리하지 말고 대면 대화로 단시간 제한. 그걸 하나씩 지키면서 남편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시어머니 쪽에서 손주 면접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예전처럼 끌려가지 않았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방문은 가능해. 근데 우리 집이 아니라 공공장소. 시간은 1시간. 규칙 위반하면 즉시 종료. 남편이 그대로 전달했고 시어머니는 불만이었지만 받아들였어요. 그날 우리는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만났어요. 사람 많은 곳. 감정 폭발하기 어려운 곳.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으려 하길래 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안아주지 마세요. 아기는 컨디션이 예민해요. 예전 같으면 버릇없다 소리 들었겠죠. 근데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고 참더라고요. 왜냐면 이번엔 남편이 옆에서 말했거든요. 엄마 규칙대로 하자.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정말 시원했어요. 이게 바로 정리예요. 사과가 아니라 시스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미안하면 앞으로는 선택으로 보여줘. 그날 밤 아기가 잠든 후에 저는 거실에 앉아 혼자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내가 원했던 건 조리원 2주짜리 호사가 아니라 내 몸과 내 삶을 내가 결정할 권리였다는 거. 그리고 그 권리를 되찾는 과정은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나를 증명하고 기록하고 경계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근데요, 그게 되니까요. 세상이 갑자기 달라 보이더라고요. 조용해지고 선명해지고 내가 다시 나로 돌아오는 느낌.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물어요. 그때 왜 더 빨리 나가지 않았어? 아시겠지만 그때의 저는 산모였고 엄마였고 동시에 너무 약했어요. 약한 사람은 감정으로 싸우면 져요. 그래서 저는 기록으로 절차로 사람으로 버텼어요. 그게 제가 찾은 현실적인 길이었어요. 저는 그 경험 이후로 내 편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엄마, 상담센터, 병원, 믿을 만한 친구 2명.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디에 연락할지.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내가 흔들릴 때 어떤 문장을 꺼낼지.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안전. 대화는 문자로. 증거는 클라우드로. 이게 제 생존 매뉴얼이 됐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다르게 굴러가기 시작했죠. 저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를 목표로 하지 않았고 남편은 더 이상 엄마 뒤에 숨지 못했어요. 그게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이 건강한 거더라고요. 가끔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도했어요. 말을 돌리고 분위기를 만들고 나 때는 다 그랬다를 꺼내고. 그럴 때마다 저는 아주 짧게 말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은 설득이 되고 설득은 또 싸움이 되거든요. 아기가 조금 크고 제가 다시 일을 준비할 무렵. 저는 문득 거울을 봤어요. 예전엔 거울 속 제가 낯설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눈이 살아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승리인지 아시겠죠?
저는 마지막으로 제 마음속에 남편에게 한 문장을 남겼어요. 말로도 했고 마음속으로도 반복했어요. 나는 내 엄마랑 싸운 게 아니야. 내 삶을 지키려고 한 거야. 그 문장이 저를 계속 붙잡아줬어요. 지금도 누군가가 같은 말을 들을지 몰라요. 조리원 말고 시어머니랑 같이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해요. 이건 예민함이 아니라 경계가 침범당한 신호예요.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을 때 사이다는 복수가 아니라 정리로 오더라고요. 기록하고 사람 붙잡고 절차로 가고 딱 한 번 문을 열고 나오는 거. 저는 그 문을 나왔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는 그 집의 공기 속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